자, 간자비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노님. 저는 원화가가 되고 싶은 27살 간자비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며 그림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보노님 피드백 방송을 유튜브로 접하고 저도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웹디자인을 국비 지원으로 6개월 정도 배웠으나 부모님 반대와 저의 예전부터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게임 원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보노님의 방송은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가 닥터보노님의 애청자여서 유익하고 좋은 방송 하시는 분이라고 추천해 주어서 방송을 보다 사연 방송을 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담백한 방송에 이렇게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학원을 8개월 다녔으나 학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 직장의 급여 문제와 같은 금전적 문제로 휴강을 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금전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다시 괜찮아져서 다시 학원을 다니기 위해 재수강을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언젠지, 휴강을 언제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휴강을 하고 바로 또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규칙적이지 못한 공부 시간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3개월 정도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거는 크게 잘못될 것 같아서 다시 스케줄을 만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한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림 많이 안 그렸던 것이 독이 되어서 배웠던 것을 까먹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은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살펴보며 다시 복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고 만들어서 이 스케줄로 저는 자습 중입니다. 이 스케줄대로 자습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다음 제가 이 사연 방송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현재의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할 것인지, 더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캐주얼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사체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찾아보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의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캐주얼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투시나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림 그릴 때 약간 처음에 인체 잡을 때 약간씩만 하는데 투시에 좀 더 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1년 빡세게 하고 그림하고 변화가 크게 없다면 제가 다른 하고 싶은 것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저도 절대 여유로운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1, 2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본인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원은 아마 내년 1월쯤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파이팅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읽으면서 계속 버벅거렸던 이유가 뭐냐면 간자비님께 꼭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자면 독서가 필요합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독서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독서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있는데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이 생각의 아웃풋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에 문제가 생기고 글에 문제가 생기고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 정리가 애초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살펴보며 다시 복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다시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보면은 문맥이 좀 이상하다는 걸 좀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닥터보노님의 방송은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가 닥터보노님의 애청자여서 유익하고 좋은 방송 하시는 분이라고 추천해 주어서 이렇게 되죠. 이런 문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조금 어색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보통 간자비님이 어떤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걸 정리하고 표현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플렉스 문화, 얼마 전에 버블이었죠. 사실 대한민국의 버블이었다고 보는데, 플렉스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 성공하자,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서 성공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역행자라는 책도 뭐 그런 분위기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성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독서와 글쓰기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서와 글쓰기는 내가 견문을 넓혀주고 지식을 넓혀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걸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 내가 정리하는 것들 좀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습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뭐 요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 글쓰기까지 세트예요. 항상 글쓰기와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실제로 글쓰기와 독서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또 잘 그려요. 왜냐면 결국은 얘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문맥이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연결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시켰을 때도 공부의 지식과 지식의 연결부라든지 지식의 해석이라든지 지식들을 조합시켜서 아웃풋을 내는 부분들, 이걸 합리적 판단하는 과정들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보통. 왜냐면 그 문제가 생겨서 문장이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문장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많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많이 안 읽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밀리의 서재 많이 보는데, 밀리의 서재로 접하셔도 되고, 사실은 뭐 오디오북보다는 이제 눈으로 활자리 읽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하루 15분만 하셔도 돼요. 주말 빼고 평일에 하루 15분만. 그리고 완독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도 뭐 나는 매일 1시간씩 읽어야겠어 라든지, 아니면은 막 보다가 재미가 없어졌는데 끝까지 안 보고 뭐 놨으니까 나는 포기하는 거야 라든지, 그런 생각을 또 가지면 독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10장 읽다가 재미없으면 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밀리의 서재가 좋은 거기도 하고. 밀리의 서재 광고가 아니에요. 뭐 경쟁사 또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초록색 그 광고는 그건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시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고 다른 거 보셔도 되고, 하루에 15분만 보셔도 되니까 좀 많이 보시고 글쓰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그림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앞서 주영님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는 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학습하는 방법과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이 학습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학습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오히려 학습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뭐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제한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고요. 뭐 저 맨날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하고 저 잘 가르친다 뭐 이런 잘난 척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미술적 지식을 무조건 꾸역꾸역 밀어 넣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독서만 가지고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그리고 1년 빡세게, 이제 결국 간자비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1년 빡세게 하고 그림의 변화가 좀 보이면 이제 1, 2년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뉘앙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그림 또 봐야 알겠지만 진짜로 탄탄한데, 교육을 탄탄하게 해주시는데 가지 않으면 1년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시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진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어정쩡한 대부분 한 90% 이상의 학원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거나 원래 학습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학습에 대해서 이제 두뇌전을 잘 하시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 대부분은 그거를 90% 이상의 학원들은 그거를 교정해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서 좋은 곳에 가시기 바라고, 1년이라는 시간이 꽤 타이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보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제일 그림 공부의 황금기라고 보는 게 26세부터 28세거든요. 이때 분들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29세부터 해서는 29세 나쁘진 않은데 이전에 시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29세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세가 보입니다. 매년 좀 학습이 어려워지고 뭔가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시고 이런 게 매년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 수치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때 시작하는 게 좋고, 그 나이에 걸쳐 있으신데 1년 해보고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좋아서 웹디자인 하시다가 때려치고 오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나름 흥미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건데, 이 분야에. 근데 1년 해보시고 안 하시겠다라는 거는 좀 미련이 많이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나이 들어서 한 32살, 33살 되셔가지고 또 이제 학원에 찾아가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조금 1년 정도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관뒀다가 이 시나리오 또 펼쳐지거든요. 이러면 원 없이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권장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딱 이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를 뭔가 여러분이 체감을 하시기에는 진짜 짧은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어필하고 그걸로 직업을 갖는 분야 중에 1년 해서 팍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는 분야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야가 있나요?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체능 분야부터 뭐 스포츠도 예체능이죠. 뭐 분야도 그렇고 여러 뭐 IT 쪽도 그렇고 1년에서 그런 엄청 유의미한 뭔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실 거면 좀 길게 보시고 각오를 좀 하시고. 왜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간자비님만 조금 더 1년을 하고 관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보시고, 어차피 1년 하나 2년 하나 길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2년까지 해보시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더 훨씬 많이 열어볼 수 있을 거고, 물론 그것도 뭐 좋은 교육과 좋은 학습을 했을 때 결과물이,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2년까지 했으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잘 공부하셨다면 효과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플러스 좋은 교육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신 분들 좀 있죠. 나는 20대인데 뭐 1년 정도 뭐 2년 정도 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지,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26세 28세가 아니어도 넓게 뭐 한 22세부터 뭐 31까지 좀 넓게 보더라도 아마 비슷한 느낌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채팅창에도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제가 모르는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셔도 1년으로 뭔가 유의미한 가능성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하던지 조금 더 길게 보던지 둘 중 하나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웹디라는 것도 발달한 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웹디자이너 하시던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쪽으로 결실을 보시던지, 그래서 쭉 미련 없이 가시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 고민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정확한 결실이 없는 채로 새로운 걸 시작할 때예요. 정확한 결실이 없는 채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어떤 결실이 없는 채로. 그게 맞지 않거나 나랑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업종이 비전이 좀 없다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좀 잘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느 분야에 가든 사람들은 그 직종에 종사하던 분들이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그게 분야와 상관없이 비슷한 고통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디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테스트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그게 테스트가 안 된 채로 다른 분야로 가버리면 나는 나에 대한 아무런 테스트가 없는 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만 날리는 거라서 되도록이면은 뭔가 충분히 나를 테스트해보고 내가 무언가 거기서 배워가 기술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나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딜을 하시던 뭐 그림을 그리시던 그거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그리셨어요. 귀엽습니다. 사실 귀엽고요. 뭐 레벨이 몇이냐 물어본다면 글쎄요, 4.5?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요거는 그때그때 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이진 않고요. 4.5 정도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림을 봐도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단 그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봐도 느껴지는 거는 생각을 깊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중에는 보통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사람은 보통 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 사람은 뭔가 뭐 이게 생각이 짧아 이런 얘기인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다른 쪽으로 발달하는데 이런 분들이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게 잘 지내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림에 어떤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서나 감정이나 생각들이 읽히게 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 그리고 친구랑 잘 지내는지는 완전 조금 좀 먼 얘기라서. 그래서 뭐 그림에서 그런 감정과 그 사람의 깊이 생각들이 보이는데 되게 좀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되게 대중친화적이고 뭐 복잡한 게 없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깊이가 얕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퀄리티랑 무관해요. 퀄리티랑 무관하게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를 진행하실 때도 뭐 마찬가지로 좀 그런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시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무엇에 집중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뭐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뭘 집중하고 있고 뭐에 신경 쓰고 있고 어떤 부분이 모자르고 과정은 어땠는지도 웬만큼 다 보이는데 웬만큼 관찰이 좀 있으세요. 관찰이 좀 있어. 평상시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이걸 시지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지각이 여러 단계가 있고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은 뇌과학이라서 복잡한 얘기인데 그림에 있어서 시지각을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시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많이 담아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해내는가 저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뽑아낼 때 아웃풋을 내보낼 때 얼마큼 많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키우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모작이죠. 모작. 여러분들이 모작을 볼 때 이제 원본이 있고 내가 그리는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본을 눈으로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할 때 얼마나 자세한 부분까지 또 많이 스캔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담아내고 이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려내죠. 그럼 그려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그려내자마자 눈 깜빡하면 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는 게. 그려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 습득했던 것들이 증발해 나간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인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 인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다 뽑아내는 것, 최대한 많이. 그거까지가 이제 시지각 능력으로 보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시지각이라고 하면 조금 폭넓은 의미라서 좀 넓게 있는데, 우리가 쓰는 능력은 대표적으로는 그 정도가 있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씻으실 때 대부분 수도꼭지라든지 뭐 샤워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반들반들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겼고 반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또 아니면은 피부, 이런 손 같은 피부를 봤을 때 뭐 이런 뼈가 튀어나온 부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평상시에도 계속 보는데, 이걸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똑같이 관찰해도 더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려낼 때 더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재능인 거죠, 그림에. 또 요게 발달한 스타일들이 있고 요게 덜 발달한 스타일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맞춰서 이제 캐치를 하고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자비님 같은 경우는 그림을 전혀 깊게 공부 안 하셨을 거야. 딱 봐도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선천적인 관찰 자체는 좋으세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인내가 없는 스타일도 아니야. 시키면 그냥 저냥 다 따라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뭐 시키고 하면은 막 엄청 인내가 많고 그러진 않아도 그냥 저냥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맞나요? 간자민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맞나요? 그냥 저냥 어른들 시키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책임을 갖고 좀 끝까지 실행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서 그런 관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요? 맞죠. 그림 보면 보이니까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 잠깐만요. 이 깊이적인 표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된 표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행하는 연출들이나 감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주영님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분들이 그렇긴 한데 미적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적 감각 쪽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이제 성별 간의 차이인데, 사실 주변에 조카 있으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로 뭐 애기들 중 딸들 있죠, 딸들. 뭐 아들도 있지만 딸을 키울 때 어려운 것 중 하나로 뭘 꼽냐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외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주로 딸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해요. 얘가 한 유치원 갈 때쯤 되면은 이 미술에 대한 예쁜 거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혀주거나 머리를 따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막 들어 누워 버린다는 거지.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머리 이렇게 해줘봐. 뭐 엘사 나왔을 때는 엘사 드레스 안 입으면 나 유치원 안 가, 그러면서 땡각을 엄청 부린대요.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딸아이를 키울 때.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딸아이들은 그런 특징들을 좀 많이 보이고 아들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막 5세 6세 됐을 때부터 이 예쁜 거에 대한 욕구들이 다른 채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27이 되고 뭐 28이 됐을 때 이미 20년이 넘는 간극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미적으로 정말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이 아이가 계속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막 맛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먹으면은 막 재료들도 다 알고, 그런 분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이 맛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영님 같은 경우는 이 미적인 거에 욕구가 조금 더 있으시면은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간자비님 같은 경우는 이 미적 욕구라기보다는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더 좋고 안 좋고의 문제라기보단,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나오네. 좋고 안 좋고의 문제라기보단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감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썰들이 자꾸 나오네.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보통은 이것도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감각류들이 있어요. 감각류들. 그러니까 뭐 디자인 감각, 뭐 감성, 아니면 뭐 센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감각이 발달이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데이터로 뽑아서 합니다. 데이터로. 저도 이제 강사 시작하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왜냐면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시는 뭐 미술 강의, 미술 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진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유형들을 어떻게 교정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 감각류가 모자르신 분들은 감각을 계속 키워주는 것도 키워주는 건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영상이 있어요. 뭐 디자인 관련된 영상들 중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 나오는 것도 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 거에서 뭐 디자인, 감각, 센스 뭐 이런 류의 키워드들로 검색해 보시면서 몇 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간자비님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내가 뭐 웹소설을 하고 싶다. 근데 웹소설 워낙 좀 획일화된 느낌이 있긴 한데 게임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게임 쪽으로. 게임 쪽으로 뭐 서브컬처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일단 찾아가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서 여기에 데이터를 뽑습니다. 데이터를. 또 아까 뭐 역행자라는 책도 나왔지만 가끔 저는 그 신사임당님, 지금은 이 채널 팔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스마트 스토어 할 때 강의 들어봤거든요. 전 배우는 걸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강의할 때 알려주셨던 방법이에요. 벤치마킹인데 결국 요거를 조금 이제 저도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림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런 걸 좋아하고 많이 다루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뽑습니다. 그냥 본인이 뽑는 게 아니고요. 이거 뽑아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연도별로, 월별로, 뭐 아니면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이 데이터를 뭐 어떤 키워드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됐고 어떤 키워드가 가장 클릭이 많이 됐고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는 되고 어떤 사이트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특정 키워드들,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뭐 캐릭터 이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캐릭터의 어떤 특정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정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구글 가서, 간단하게는 구글 가서 특정 뭐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냥 데이터를 모아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제 23년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사실 감각을 가르치는 건 되게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뽑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간자비님도 이 영상 보시면 23년도 영상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어렵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게임 원화가를 지망하셨으니까 그런 거 김계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더 딥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유료 검색, 유료로 이용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본인 직업 준비, 취업 준비와 관련된 거에 돈 너무 아끼지 마세요. 강의 사보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막 사보시지 마시고 자꾸. 그래서 아무튼 게임 쪽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뭐 많이 이야기 드리는 3년 이내에 있는 그림들, 그리고 뭐 어떤 장르적인 것들, 이것만 하시면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다양한 류의 이제 데이터들을 다양한 뭐 분류를 통해서 뽑으셔가지고 이거를 키워드화 해야 됩니다. 키워드화하고, 키워드는 이제 단어잖아요. 단어, 어떻게 보면 단어에 맞는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세요. 단어들에 맞는 이미지들을 쭉 뽑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뭐 요즘엔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고
나의 판단을 믿어요. 나의 판단. 자의식이 너무 강한 거지 사실. 그 뭐 글레이 쿠님 책이라 이제 역행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행자라는 책 초반에 나옵니다.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내가 좋아 보인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목식당 이야기도 많이 드리는 건데, 내 입에 맛있다고 사람들 입에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요식업에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이게. 그거는 어떠한 뭐 선택지의 판단도 있는데 퀄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남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판단은 나가 아니라 타인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있고, 타인의 판단이 보편적으로 어떤지를 데이터로 뽑아서 내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기술을 먼저 익히셔야 되는 거고, 그 정답들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 정답을 잘 뽑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것도 저희 학생분 이제 작업물인데, 한참 이 학생하고 이제 당시에 의논했던 게 뭐였냐면, 동양인의 얼굴, 미적 가치가 높은 얼굴과 서양인의 미적 가치가 높은 얼굴에 대한 의논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리고 요거는 뭐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제 학생이 자유 공부 시간에 그냥 개인적으로 해온 겁니다. 제가 어떤 가이드를 드린 건 없고 알아서 하신 거예요. 뭐 요 정도는 그냥 혼자 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리니까,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동서양을 어떻게 섞을 것인지, 그리고 뭐 장두형, 단두형,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근래 또 많이 올라왔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동서양의 얼굴 차이점들 같은 것들을 한참 이렇게 뽑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뽑아서 벤치마킹을 하고 빅데이터를 뽑아서 정답이 뭔지 찾아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서양인들은 어떤 얼굴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동양인들은 어떤 얼굴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본인이 뽑아보고 있죠. 지금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계속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들도 계속 거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학생은 그걸 하고 있어요. 웹소설 표지를 그리고 있는데, 얼굴 쪽에서 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정답을 뽑아내기만 하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겨서 그리면 돼요. 요게 그림을 그리는 근본적 방식이고, 모든 그림쟁이들은 이렇게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 AI도 사실 뭐 또 메커니즘 얘기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근본이 아니고 좀 큰 의미로 본다면 비슷한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자비님은 공간도 좀 안 좋으세요. 방금 이야기한 거 플러스로 이제 공간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멤버십 교육이 있어요. 5,000원 밖에 안 해요. 저 이걸로 돈 벌려는 거 아니고, 이거 별로 들어온 돈도 없습니다. 이거 다 떼가가지고 들어온 돈도 별로 없고, 5,000원이면 되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한테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어서 이거 걸어놓은 거니까, 들어가시면은 공간과 비 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심도 있게 나와요. 이거 좀 어렵긴 할 거야.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들어보셔서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제 채널에서 공간에 대한 거, 인체가 아닙니다. 인체하고는 상관없어요. 공간을 보는 능력이에요. 공간을 그려내는 능력이에요. 요걸 좀 보시고 공간부터 넣으시고, 지금 명암을 잡으시는 것도 사실 그냥 관찰이 좀 있으셔서 그걸로 어떻게 지금 때우고 계신 상태라 한계가 금방 왔을 겁니다. 아마 본인도 느낄 거예요. 특히 명암 잡는 것도 어떻게 막 따라서는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뭐 잘 모르겠고, 그때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그려보면서 맞네, 대충 뭐 눈으로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뭐 명암 넣고 막 그런 걸 해보셨을 건데, 그렇게는 이제 한계가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감성 있죠?
그래서 디자인적 방향성, 그리고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감정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해보시고,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앞뒤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거군요. 이거 그 블랙 서바이벌 그거죠. 저희도 자료를 많이 쓰는데 앞뒤가 없어요. 전혀. 앞뒤에 대한 것들을 아예 안 넣는데 경우를 따지지 않고 모든 부분에 앞뒤를 넣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요. 100% 길이를 쓰지 말아라. 요 얘기는 이제 공간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나올 겁니다. 100% 길이를 어디에도 그냥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고. 꽃게죠. 맞죠. 꽃게 이렇게 가죠. 앞뒤가 없잖아요. 얘네는. 물론 뭐 실제로 이렇게 앞뒤를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뽑아서 조금 더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과 감정,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딱 한 달 드릴게요. 12월 15일까지 작업을 해서 공부했던 것들, 주영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지 다 보내주셔야 돼요.